폴란드가 한국에게 K239 천무 다련장 미사일 500문을 추가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애당초 폴란드는 미국에게 먼저 M14 하이마르스 500문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러한 폴란드의 요청에 대해 다소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한국과 2차 협의 진행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K239에 대한 폴란드 군사주의 평가는 그야말로 찬사일색입니다. K239 천무는 한국 포병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주역입니다. 기존의 K136 시스템에서 최대 36km 사거리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36개의 로켓이 장착된 천무는 현재 한국에 350문 이상이 배치된 상태이며 자주식 차륜형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술탄도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지금 기존의 사거리인 80에서 85km에서 160에서 200km로 개선된 239mm 포탄을 개발 중이기에 이것이 완성된 천무는 전체 화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천무가 130mm 로켓과 227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폴란드군이 주로 사용하는 미국산 GMLRS 및 랑고스타 122mm 미사일에 맞춰 개조하는 것 역시 용이합니다.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큰 시스템 변화 없이 곧바로 전략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거죠.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폴란드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화력의 정도, 가성비 등의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지금 폴란드의 군사 공백을 메우고 화력을 일시에 상승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며칠 전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장병들이 이르면 올해 10월 한국으로부터 받을 K2 전차 관련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할 정도인데요. 해외 직구를 하는데 택배 배송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지 물류 창구까지 쫓아오는 모양이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폴란드는 너무 급한 나머지 한국에서 새로 만드는 무기뿐만 아니라 창정비하려고 준비 중이던 전차들도 계약하여 창정비가 끝난 후 가져갈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창정비란 고가의 군사 장비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분해 및 점검, 수리 과정을 거쳐 처음 배치됐을 때와 같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포신부터 무한 궤도까지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 검사한 후 재조립하는 단계를 거치기에 길게는 한 대에 4개월 이상이라는 무지막지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낡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부품은 모두 새 것으로 갈아 끼고 심지어 그간 기술이 발달해 신형 부품이 나왔다면 해당 신형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창정비를 마친 제품은 새 것을 넘어 더 좋은 무기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창정비가 끝난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도 빈번할 정도이죠.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엔 중고나 다름없는 창정비 제품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급해 보이는 폴란드의 모습에 국내 네티즌들은 갖가지 우스갯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폴란드 산골날에서 무슨 전차냐, 곡사포나 쓰거라. 한국 아이고 나으리 그거마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폴란드 이놈이 숨겨놓은 K239라는 신식 무기도 있었구나. 이것도 당장 가져가겠다. 한국 아이고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북방 요란키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폴란드가 러시아를 견제하여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늘 근처에 있어왔고 심지어 북한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기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막 퍼져도 되나 싶긴 합니다. 창정비가 끝난 무기까지 팔아버리면 우리에게 안보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창정비가 끝난 제품은 처음부터 폴란드에게 맞춰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내 모든 인포테인먼트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은근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까지 다 뜯어서 폴란드어로 고칠지 아니면 그냥 스티커로 폴란드어 번역을 붙이기만 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 무기를 쓸 때 영어로 된 용어를 익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폴란드군 전차병이 한국어로 된 용어를 익혀 운용하게 될지도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폴란드가 알아서 할 일이니 돈 받고 파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서두르는 폴란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 확 체감이 되죠. 물론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폭격을 쏟아붓는다면 우리가 어떤 심정일까라고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폴란드의 태도가 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폴란드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른 결과로 얼마 전 방산업체 현대로템에서는 역대급 인재 채용 공고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규모 특별 채용이라고 내건 이 포스터를 살펴보면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분야에서 막대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군대에서 전차 혹은 장갑차 경력 우대라고 적혀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한 네티즌은 나 군대에서 K200 정비병으로 2년 동안 엔진 내리고 올리느라 개고생했는데 지원 가능? 이라며 이것을 일생일대의 취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면접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니 정말 대단하죠. 사실상 포방부라 불리는 한국의 특성상 육군에서 포, 전차와 관련된 훈련을 경험한 예비군들이 상당하기에 조만간 이 예비군들이 현대로템 입사를 위해 쭉 줄지어 서 있는 장관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근데 이거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 채용인데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수주 기간 끝나면 다 필요 없어져서 해고시키는 게 아닐까 조금 의심이 드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1차로 체결된 계약 물량 자체로도 어마어마하지만 아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천무미사일 KF-21에도 폴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원래 무기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특정 국가로부터 구입하면 다른 무기들도 호환을 위해서 해당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구매로 끝이 아니라 중간에 정비, 부품 교환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한국은 그냥 폴란드와 둘 중 한 국가가 망할 때까지 군사무기 동맹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와 대치하는 서구 세계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태평양 지역 말고는 폴란드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가성비 좋게 한국의 무기를 굴리면 이를 지켜보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미래에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적 입지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다며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세계 우수 기업들이 이를 대비하며 채용 축소는 물론이고 기존의 직원들도 대규모 해고하는 지금, 현대로템은 반대로 대규모 채용을 실시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또한 이와 별개로 최근 뜬금없이 한국에서 폴란드산 우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우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오로지 우유 생산비와 전년도 가격이라는 지극히 판매자를 위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 비싼 가격인 것에 반해 폴란드는 모든 소들을 목초지에 방목하여 기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우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우유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어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유럽산 유제품 수입 관세가 철폐되어 국내에서 폴란드산 우유가 더 인기 있어질 전망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우리도 폴란드와 더 많은 무역을 하여 세계가 점점 블록화되고 있는 시대에 서로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